지금 대통령 관저 결정할 때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둘러본 사람이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교수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실과 여당의 악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뭐 지지율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중도층, 무당층, MZ세대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오늘 그게 주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겠죠. 더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현상. 이것도 역시 메시지예요. 그래요? 왜 그러면 그때 천공이 아니라 백재건이라고 말을 못했냐. 처음에 그렇죠. 총공수는 간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업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김수민입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보죠.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이제 한국갤럽 조사인데 지난주 금요일 발표가 됐습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긍정평가 33%로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아주 뭐 큰 변화는 아닙니다.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정평가도 1%포인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긍정이 올라가면 부정은 내려와야 되는데 부정도 올라갔어요. 57에서 58로. 이건 뭐 이거는 1%이긴 하지만 지지층 결집이에요? 뭐예요? 잠깐만 이따 설명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조사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조사였는데 이 조사는 긍정은 내려오고 부정은 올라갔습니다. 긍정은 36.6%로 직전 조사보다 내려왔고요. 부정평가는 59.9%로 올라갔는데 60%에 거의 육박을 해요. 그게 이게 지지율상으로 보면은 보통 긍정은 25% 미만으로 내려가면 국정마비입니다. 부정은 65% 이상 올라가면 국정마비예요. 그래서 삼성이 이게 긍정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부정이 심상치가 않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영향은 수혜로 봐야 될 거예요. 수혜 그러니까 후양보다는 수혜. 후양. 후쿠시마 양평고속도로 보다는 수혜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갤럽 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 이후로 새로 7%로 진입한 것은 수혜예요. 그리고 직전 조사에서 가장 높았던 후쿠시마는 4%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혜가 죄송합니다. 후쿠시마와 양평보다도 더 위에 올라설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역과 연령대로 보면 지역은 충청이 타격을 입었어요. 수혜가 이번에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할 때는 부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수혜, 충북, 오송으로 초점이 맞춰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직격탄. 충청 지역에서 여러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70대입니다. 70대가 왜 그럴까? 70대에서도 지지율이 꽤 빠졌는데 그런 이유는 70대가 이런 재난의 취약계층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어떻게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이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상당히 타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김수민 평론가도 수혜 대응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수혜 대응 70대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수혜 대응은 사실 탈이념적인 이슈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에서도 이탈을 하거나 혹은 대통령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 이런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수혜 대응만 놓고 보기에는 조금 심상치 않은 것이 예를 들면 부정평가 이후 한국갤럽 조사에서 재난 대응이 7%로 올라가고 후쿠시마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원래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사람들이 부정평가 이유를 후쿠시마에서 수혜 쪽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최신 이슈로 옮겼다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혜 대응 하나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좀 구조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고착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 찬성하는 층, 적극적 반대층 양쪽이 다 존재한다. 윤석열 대통령. 분열이 심한 것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근데 높지 않은 그 상태에서 고착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에 지지율을 올려왔던 몇 가지 카드들이 있습니다.
외교가 대표적이었고 그다음에 노조 때리기라든지 이권 카르텔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인데 이 카드들을 한 번씩 다 써봐서 어느 정도 효과도 봤고 그런데 다시 지지율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카드들이 최근에 안 쓰고 있느냐 쓰고 있어요. 근데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런데 적든 많든 수혜 대응이 조금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거잖아요. 네.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대통령의 수혜 대응에서 어떤 점 때문에 지지도가 좀 빠졌다고 보세요? 이거 약간 빅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빅데이터를 보여드리면은 썸 트렌드인데 지난 15일부터 최근인 23일까지입니다. 우리 배준 작가가 잘 또 작업을 했는데 그래요? 보여주시죠. 보면은 이걸 작업을 배 소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었나요? 아니 지금껏 다 또 배준이 했어요. 배준, 배종찬, 배준. 제 예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재난을 보시면 준이 오빠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하나들이 많습니다. 시스템 또 윤석열 정부 폭우 호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도 나오고 간호학까지 나올 정도로 온갖 이 연결이 돼 있어요. 산사태도 그렇고 대통령 결과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 이 총괄적인 것을 재난을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한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가 더 있나요? 빅데이터가 더 있으면 좀 더 보여주시고요. 근데 이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지금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로 가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가도 여기에서 분노를 한 겁니다. 뛰어가도 우크라이나에서 뛰어올 수가 없어요. 뛰어가도 별로 달라질 사항은 없다. 비슷한 이야기를 김영한 충북지사가 또 했어요. 가봐도 궁평지하차도에 가봤자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게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응도 대응이지만 그 대응과 관련된 메시지. 축구는 메시, 대통령은 메시지. 이건데 어제 이 말씀을 한 TV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조금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터질라고는 굉장히 이걸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웃으면 안 되죠. 여기서 웃으면 이건 하수. 지는 거예요. 하수. 맞아. 안 웃으면 상수.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도 또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권 내에서 터져 나온 메시지의 문제다. 메시지가 가장 크다고 봐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수해인데 서울을 돌아오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전격 방문한 것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김 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뛰어와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이 메시지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졌다. 저 그렇게 보고요. 우크라이나 방문 같은 경우는 뭐 국민들이 좀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제 국민들도 대통령이 꼭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방비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방문은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이 갔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해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를 못 해왔는데 그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해서도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국으로 왔었어야 된다가 좀 더 우세합니다. 근데 그건 저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일단 결과, 그러니까 대통령실 포함해서 전 정부가 대처를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근데 결과도 안 좋았거니와 그다음에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났거니와 거기다가 이제 메시지의 실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수해 대응 문제가 정부 여당의 악재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 소장 보시기에는 축구는 메시, 대통령은 메시지라면서요. 유행이 되고 있죠. 그럼 뭔가 이 전반적으로 아직 수해가 복구가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직 지금 저 비도 계속 내려요. 비도 계속 내리거든요.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호남에 비가 많이 옵니다. 어느 순간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좀 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톤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대통령이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한 메시지가 좀 관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돼서 어떤 또 궁금증이 나왔었잖아요. 왜냐하면 의혹이 제기됐었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안 하면은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위해서도 어느 순간인가는
어느 순간이 아니라 사실 일상적으로 메시지 관리가 돼요. 또 하나는 이제 궁평 지하차도는 그러니까 경북 예천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자마자 달려갔고 예. 또 해병대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고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는 최대 예우를 갖추라고 그랬는데 예. 궁평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충북 충청권의 유권자들도 주민들도 의아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모든 시스템 다 정비하겠다. 그리고 수사 중이니까 수사가 끝나는 대로 또 가서 유가족들 위로하고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메시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내부에서 토의를 하고 어떤 메시지가 가장 적합하겠느냐 그걸 내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보죠.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정당 지지율. 이 보니까 정당 지지율 보면은 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양쪽 다 30%대 박스권으로 갇힌 거로 보이긴 하는데 민주당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제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서울 2030 무당층의 이탈이 늘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 신문 보기 전에 이미 우리 방송을 꾸준히 청취하는 분들은 알죠. 왜냐하면 중수층이 중요하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해드렸잖아요. 중수층.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이탈하냐면 대동코 현상이죠. 대동코. 대장동, 돈봉투, 코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앞 글자를 따는 거구나. 별 트릭이 아니네. 더 안 외워지는 것 같아요. 백호돈 그래도 되겠잖아요. 백호돈? 자. 삼중 한개 초과 리스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 겹치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권에 또 청년 세대들이 인구가 많아요. 취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또 2030 세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무당층이 많죠. 이게 겹쳐진 거죠. 그러니까 서울 2030 MZ 세대 무당층에서 이런 리스크 요인 대동코 이거에 따라서 이탈을 해버린 거죠. 네. 김수현 평론가 어떻게 봐요? 그래서 야구 투수의 비유를 하면 이제 사실 여야들이 계속 실점들이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권이나 대통령 쪽은 단타를 많이 맞습니다. 일단. 단타를 많이 맞습니다. 볼넷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그게 계속 쌓이면서 짜잘짜잘한 이슈가 많다는 지지율이 하락이 그러니까 짜잘하지 않더라도 이제 계속 이제 그때그때 이슈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런 국면이 강하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나 여권에 비해서는 어떤 악재가 그러니까 다다다닥 이렇게 찾아오진 않아요. 근데 한 번씩 굵은 게 찾아오거든요. 그게 아까 말한 대돈코예요? 네. 홈런을 크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만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하고 2030의 이탈은 이미 지난 대선 내지는 지난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이미 일어나던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 야당으로 바뀌게 되면 여당에 대한 어떤 미움 때문에 야당이 반사이득을 입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이미 구조적으로 작동을 해버렸다. 그래서 사실 어떤 자리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2030 청년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갖고 계속 흉을 봐요.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민주당은 진작에 빼버렸어. 라고 하는 여론들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이다. 예, 그동안에 좀 컸던 부분들. 예,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은 최근 이슈 중에는 올해 이슈 중에는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언급은 많이 안 할 겁니다. 사람들이. 예, 지금 뉴스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미 그때 반영이 돼버려서 지금 지지율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중수청? 그렇죠. 여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좀 이탈을 했어요. 김수민 평론가 분석대로 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근데 그 중수청들이 국민의힘에 조금 가서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조금 가서 이제 당선이 된 거라고도 보잖아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중수청? 지금은 그 중수청이 중도예요. 진짜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그럼 이거예요? 현역 의원은 민주당이 많거든요. 그러면 배 소장 중수청이 일부가 있어요.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말기에 민주당 이탈했어요. 그렇죠. 그중에 일부가 윤석열 후보에게 가서 대선 때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겼어요. 국민의힘이. 근데 그 지지들이 다시 공중에 붕 떠서 지금 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른바 부동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동층.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스윙 보트가 되는데 그 양쪽에서 다 이탈한 거예요. 이들을 그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이야기했듯이 결국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통령일 테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내년 총선 시점에 어떻게 되느냐 40이냐 35냐 또 45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선거 결과가 달라질 테고 민주당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해요. 일단은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부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제명을 권고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취해진다. 또는 김남국 의원의 결단이 안 나온다. 이건 상당히 무책임하게 여파가 미칠 겁니다. 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발언에 따라서 오늘 또 재판이 있다고 그래요. 네. 오늘 재판에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북 송금 문제가 체포 동의안까지 오면 이거 받느냐 마느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여론을 미치고 중요한 건 혁신이에요. 이 모든 것을 좀 어떻게든 뛰어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가동시켰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혁신위를 혁신시키기 위한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혁혁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뭔가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 아직 안 만나고 있죠. 두 전현직 대표가. 그것도 그렇고 쌓여있는 이걸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말 그대로 뿌리 가슴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심 혁신 이게 가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무당층을 보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 특히 20대, 30대, 40대 무당층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20대가 무당층이 53% 반을 넘었어요. 맞네. 30대도 43%고 그리고 전 40대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게 40대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세대입니다. 어떤 세대보다. 근데 여기서도 무당층이 32% 정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야당이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결국에 무당층들을 많이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역대 총선 2016년 총선이 대표적인데 표면적으로 야당 쪽 지지율이 여당보다 처지고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던 것도 무당층들이 쏠려서 이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 대 야당의 대결이 아니라 현 여당 대 구여당의 대결.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심판 정서가 그러니까 민주당도 일종의 여당 심판 정서를 아직까지 받고 있는 것이에요. 또 윤석열 정부가 초반이기도 하고 최근에도 야당 입법권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작용을 크게 하고 있는 거고 그 최근에 있는 악재들이 저기도 기득권 세력이다. 특히 2030 세대 입장에서는 예, 그렇다면은 예, 별로 이렇게 지금 양당이 분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청년층에서 또 강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이제 구애를 받고 있고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야당이 될 날이 오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니 뭐 정권이 그렇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야당 프리미엄은 참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 한국 정치에서. 그건 왜 그래요? 이제 정권 교체가 계속 연달아 이루어졌고 니들이 집권할 그렇죠. 때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시구나. 민주당도 집권을 이제 3번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라고 봐주고 저기가 좀 약자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 얘기인 거네요. 예전에는 여당은 힘 있는 여당이고 야당은 항상 약자고 이랬는데 그 야당도 언젠가 예전에 과거에 집권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약자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현 야당이 과거 여당일 때 잘못됐던 정책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약자 프레임이 안 통한다. 이제는 유권자가 약자죠. 유권자는 약자예요. 정치권은 다 강자예요.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중수청 있잖아요. 그 민주당은 떴어요. 민주당이 거길 잡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김수민 평론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당의 국민의힘은 뭐예요? 그냥 손 놓고 있어요. 뭘 해야지 그 중수청 잡아올 수 있어요? 모소올 수 있어요. 잡아온다는 표현은 이상하다. 저는 이제 양쪽에 뭐 비슷한 과제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는데 조금 이제 비교를 굳이 한다면 사실 야당 쪽은 정책적인 리스크는 좀 많이 덜었어요. 집권을 안 하게 됐고 그리고 현재 국민 여론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노선이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야당이 최근에 추진한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이 부분 때문에 역풍을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야당은 해줘야 될 것이 뭐냐. 정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사법 리스크라든지 문제가 되는 인물들에 대한 정리 이 부분입니다. 야당이 급한 부분은 민주당이 급한 부분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급한 부분은 방금 얘기를 이제 달리 말하자면 정책 부분이다. 예, 정책적으로 사실 최근에 있었던 뭐 실업급여 논란 이런 경우도 현장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젊은층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정책적으로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현안 좀 짚어보죠. 네. 이
백재권 교수. 그렇죠. 네. 뭐 한국 사이버 외부 뭐 대학 겸임 교수다. 뭐 풍수학자라고 하는데 풍수 지리 전문가. 네. 지금 대통령 관저 결정할 때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람이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교수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실과 여당의 악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뭐 지지율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중도층, 무당층, MZ세대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번들 했잖아요. 오늘 그게 주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겠죠. 더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현상. 이것도 역시 메시지예요. 왜 그러면 그때 천공이 아니라 백재건이라고 말을 못했냐. 처음에 천공수는 간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왜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나와요? 어느 드라마에 나오긴 하겠지. 그래서 이제 메소드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학자를 뭐 전문가죠. 풍수지리 전문가를 참고를 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은 참고는 했지만 그대로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 지금 할 이야기를 차라리 그때 제기됐을 때 이걸 메시지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한 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성문종합용에도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봐요? 저는 풍수 반영을 한 거는 풍수에 일정하게 지리학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뭐 배산임수인가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풍수를 본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혐오감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무속은 좀 다르다 풍수랑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막 들어가고 이런 것이 민간인으로서 좀 거슬린다. 라는 이런 여론은 있을 것이고 왜 진작에 말을 못했는가 뭐 배 소장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논란은 또 있어 보입니다. 이게 크게 악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일단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짚어놓은 것 같아요. 이걸로 빨리 그래요? 판단하지 말자.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제 결정적으로 비선실세 이런 논란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극복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들, 정당이라든지 관료들의 책임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